최근에 한국 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죠. 참 세월이 야속합니다. 한때 피자 하면은 피자헛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근데 피자헛뿐만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피자헛들이 확실히 예전 같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때 시장을 지배했던 프랜차이즈 피자, 요새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슈연구소의 김밥입니다. 피자 자체는 미군을 통해서 60년대에서부터 국내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지금의 워커힐에서 피자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극소수만 먹어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고, 중간중간에 뭐 그렇게 팔던 곳들이 있긴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피자를 파는 곳 하면은 역시나 피자헛입니다. 1984년에 이제 성신재 대표가 미국으로 건너가죠. 피자 본사에서 피자헛을 들여오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85년에 국내에 피자헛이 소개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피자라는 존재, 피자라는 음식을 이제 알게 되고 먹기 시작하게 된 거였죠.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80년대 그때 당시 겨우 햄버거가 국내에 소개되고 막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서는 시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피자가 딱 들어서니까 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고급 음식 그 자체였어요. 먹어볼 수 없는 맛, 너무 신기한 맛. 햄버거와는 또 다른 미국 음식, 근데 햄버거보다 훨씬 더 비싼 고급 음식, 이런 걸로 피자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딱 박혀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피자헛이 들어온 이후에 피자가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89년, 90년에는 도미노 피자나 미스터 피자 등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피자 프랜차이즈 시대가 열린 거죠. 물론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최강자는 누가 뭐래도 피자헛이었죠. 피자헛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 로컬화를 되게 잘했습니다. 불고기 피자를 내놨었고요.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선 치즈 크러스트라고 하죠. 그 미국 피자헛에서는 이제 스터프드 크러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치즈 크러스트가 성공을 나서 피자헛이 뭘 했냐? 여기 안에다 딴 걸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고구마도 채워넣고 필링도 채워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러스트 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러스트를 그냥 맛없는 빵이라 생각하지만은 미국인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빵도 되게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위에 토핑만 올라가 있는 부분만 먹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안에다 고구마를 넣기도 하고 그냥 새우 같은 걸 올려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먹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렇게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피자는 엄청나게 고급 음식 대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비쌌죠. 제가 기억하기로도요, 피자는 90년대에도 좀 큰 사이즈 기준은 2만 원이었고요. 2000년대도 거의 2, 3만 원 정도는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도 2, 3만 원 만만치 않은데 그때 당시 2, 3만 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였죠. 그리고 그땐 그걸 다 납득했어요. 왜냐? 피자는 비싼 음식,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음식이니까. 자, 그렇게 1위 자리를 유지했던 피자헛이 좀 내려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피자는 점점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피자는 매장에 가서 먹는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피자가 구워진 걸 오면 거기서 사람들끼리 나눠 먹은 거였어요. 근데 2000년대부터는 배달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배달이 확산되니까 여기서 가장 큰 강점을 보였던 것이 바로 도미노 피자입니다. 미국에서도 도미노 피자는 배달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피자거든요. 배달 중심으로 도미노 피자가 전환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피자 매장에 가서 잘 안 먹게 되고 배달 중심으로 먹게 되니까 배달 중심으로 아예 메뉴를 편성했던 도미노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더해가지고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은 웰빙 피자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주도한 것은 미스터 피자였습니다. 피자를 주로 먹는 여성들을 위해서 기름기를 줄인 피자, 야채 피자, 샐러드 바도 많이 해놓고 이런 걸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미국식 피자에 가까웠던 피자헛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로컬화를 잘한 피자들, 그리고 배달 중심으로 한 피자들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저가 피자들이죠. 대표적인 피자 있죠? 피자 스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했는데, 이전까지 피자들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2, 3만 원씩 하는 피자였기 때문에 저렴한 피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로 인해서 등장한 개념들이죠. 그 피자들 어떻게 해서 저렴하게 팔 수 있냐? 일단 사이즈가 작죠. 그리고 사이즈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피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통일되어 있지 않죠. 근데 사이즈가 통일되어 있다는 것은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는, 대량 생산해서 만들 수 있는 숙련도가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작으면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그만큼 토핑을 덜 올려도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 저가 피자는 저거 이제 가짜 치즈 쓰는 거 아니냐. 굳이 가짜 치즈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냉동 모짜렐라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기도 하고요. 대신 피자가 작으면은 그만큼 거기에 토핑을 덜 올려도 되고 피자 소스도 좀 얇게 발라도 되고, 어차피 저가 피자를 먹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자 맛이 나는 것이 중요하고 가격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토핑을 두툼하게 많이 올리고 얼마나 뭐 소스를 많이 올리고 그건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저가 피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대형 프랜차이즈 피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보면은 또 정말 로컬화를 잘한 국내 프랜차이즈 피자들도 등장하면서 점점 이런 미국계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걸 더 넘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피자에 대한 인기가 예전 같지 않죠. 아무래도 일단 제일 큰 문제는 가격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피자는 무조건 쌉니다. 애초에 피자는 싸서 먹는 음식이에요. 미국의 대학생들이 뭐 이제 엄청나게 피자 먹는 게 문화처럼 돼 있는데, 피자를 그렇게 먹는 것은 피자가 고급 음식이라서가 아니고 정말 싸기 때문에 싸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애초에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고급 음식으로 소개됐고, 그게 고급 음식이란 게 사람들 사이에서 뇌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비싸고 굉장히 묵직한 피자를 지향했던 거죠.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고급화 전략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먹혔고요. 근데 이제는 아니죠. 게다가 아시겠지만은 프랜차이즈 피자는 상시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의 뭘 하든 간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기본 가격을 왜 안 내려? 이것들 봐라, 안 그래도 비싸게 팔면서 좀 더 가격을 내릴 수 있으면서 안 내렸네? 라는 의심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피자가 비싸다는 인식을 더 확고하게 이제 자리매김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대체품은 너무 많아졌습니다. 뭐 저가 피자도 있지만요, 코스트코 같은 것들, 거기서 파는 피자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2010년대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피자 같은 것뿐만 아니고 그런 거대한 아주 심플한 페퍼로니 피자 같은 거, 거대한 몬스터 피자 같은 것들, 그런 것만 파는 조각 피자만 파는 가게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것도 있죠. 바로 이탈리아 피자의 등장. 옛날에는 피자를 미국 음식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이제는 피자를 이탈리아 음식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하게 됐고, 이탈리아식 피자를 파는 가게, 나폴리식 피자를 파는 가게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나폴리 피자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옛날에는 요만한 10인치짜리, 12인치짜리 피자 해가지고 한 2, 3만 원 그렇게 파는 곳들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단가 자체가 많이 늘었어요. 나폴리 피자 하면 대표적인 메뉴 중에 하나가 마르게리따인데, 이제 나폴리식 피자 파는 가게에서 보면요, 1인분 정도의 사이즈 해가지고 10,000원대 초반, 중반 정도에 파는 곳들도 생겼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1인 1피자를 할 수 있는데 10,000원 초반 정도, 납득할 만한 가격이긴 하죠. 냉면 한 그릇이 15,000원이 넘는 시대에. 자,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많은 옵션들이 소비자들한테 생겨났어요. 이탈리아 피자도 있죠, 동네 피자집들 있죠, 저가 피자 있죠, 그 다음에 정말 정통 미국식 그런 대형 피자들, 몬스터 피자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피자를 굳이 내가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약한 거죠. 물론 가끔씩 생각나는 그런 미국식 피자만의 맛이 있긴 해요. 근데 옛날만큼 사람들이 잘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대체재가 워낙에 많아진 상황인데, 게다가 피자 자체가 배달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배달 음식으로서의 옵션이 너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럼 굳이 피자를 예전보다 더 찾아 먹어야 될 이유는 없다. 확실히 예전보다 덜 먹게 되는 거죠. 덜 먹게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피자들도 옛날에 비해서는 사이즈를 줄이고 세트 구성도 좀 단촐하게 해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놓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럼 또 의문이 들죠. 저가 피자랑 아니면은 뭐 나폴리식 피자, 이탈리아식 피자랑 이거 중에서 내가 또 이걸 구매할 이유는 무엇인가? 애매한 거예요. 내가 정말 피자헛이나 뭐 그런 미국식 피자가 먹고 싶다, 나 좀 땡긴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이야. 근데 문제는 미국식 피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코스트코 피자처럼 엄청나게 큰 피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정통 미국식 피자지. 국내 프랜차이즈 피자들은 어느 정도 로컬화를 거쳤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자 프랜차이즈들 매출이 예전 같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배달 음식은 대부분 다 1, 2인 가구 중심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자는요, 그 특성상 1인이 아니고 다인이 먹는 음식이에요. 시켜놓고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인이 먹기 좀 애매해진 거예요. 프랜차이즈 피자들이 좀 작은 사이즈의 피자 대신 염가로 좀 출시하는 그런 피자들을 내놓게 된 것도 배달 음식의 주요 소비자들이 1, 2인 가구 정도로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큰 피자 먹기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좀 되는 피자집들도 있습니다. 아예 좀 화려하고 특색 있는 피자, 이거 되게 이국적인 맛이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곳들은 조금 더 매장을 많이 내고 있긴 해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곳은 이제 잭슨 피자 같은 곳들. 잭슨 피자는 나름대로 이제 매장 분위기도 그렇고 약간 미국적인 분위기 내면서 피자 맛도 그렇고 빈 가격대가 훨씬 더 높죠. 그런데도 그걸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특색이 있고 개성 있는 맛, 맛있는 맛. 가격대는 좀 있지만은 맛있는 피자를 좀 먹고 싶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피자와는 다른 피자, 그리고 이탈리아식 피자와는 또 다른 피자. 그런 걸 먹기 위해서는 그런 데를 주문한다는 거죠. 일단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차별화된 메뉴나 분위기를 들고 나오지 않는 이상에 요즘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피자 시장 자체가 예전 같지 못하고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 피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한때 우리가 먹던 메뉴들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움을 주긴 하죠. 원래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긴 하니까요. 결국 이런 상황에 조금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피자 자체가 아예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이야 뭔가 이 상황을 뒤집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프랜차이즈 피자에 대한 얘기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